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수원의 강낭콩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겁지만 밤에는 그래도 좀 서늘해요. 23일이 절기상 처서입니다. 처서에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때입니다. 옛 조상들은 이 절기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새삼 놀랐습니다. 처서 지나면 일교차가 커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물론이고요. 오늘은 도시 한복판에서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 수원 텃밭 보급소 대표 남금 진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수원 텃밭 보급소는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수원 텃밭보급소는요, 도시에서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농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한 교육과 실습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예. 진행하는 사업을 얘기해 주실 수는 있나요? 네, 저희는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보조 사업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은 아파트 힐링 텃밭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아파트 힐링 텃밭 사업은 수원시에서 10개의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수원시가 지금 4개 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에서 몇 개씩의 동에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저희 단체가 다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수원 텃밭보급소와 푸름이라는 두 단체가 5군데씩을 지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파트에서 농사를 짓는다기보다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아파트 힐링 텃밭 교육 사업은 수원시에서 7년 전부터 진행을 했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공동체보다는 텃밭이 조성되어 있는 시민농장에서 도시농부학교 같은 형태로 도시민들에게 텃밭 교육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해진 공간보다는 도시민들이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본인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좀 농업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아파트에서 텃밭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 예, 아주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었군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다른 것 하시는 일은 혹시? 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민간 단체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속해 있는 곳이 수원시 도시 생태농업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고요. 저희는 수원시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라는 곳에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식생활 관련한 교육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안전한 먹거리 나눔을 하는 먹거리 나눔 행사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수원에서 그러면 도시농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되나요?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수원 시민 텃밭이 있어요. 예전에는 당수동에 당수동 시민 텃밭이 있었는데 4년 전에 이사를 해서 지금은 수원 탑동에 탑동 시민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명명되고 있고요. 농대 쪽에 건너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 농대 건너편이요? 예, 구 농대 건너편이고요. 아. 그 외에도 이제 공원에 조성된 텃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원 주변에 한 100구자 정도의 텃밭들을 한 3개, 4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깝게는 인계동에도 인계동 청소년 문화공원에 네, 텃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주말 농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서수원권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교산 자락에도 주말 농장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고 많지는 않지만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주말 농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시민농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보통 2월 초순 정도에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5대1 경쟁률이 시민농장이 현재 1,800구자예요.
그 네. 1809자는 뭐를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5평씩 5평? 나누어서 1800개 정도의 개인 농장을 분양을 하는 건 밭을 분양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실 분양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도시농부에 대한 열망들이 큰가 봐요. 아무래도 도시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본인의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그렇죠. 작은 소일거리를 찾아서 뭔가를 하잖아요. 뭐 도시농업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푸는 여가 활동도 될 수 있고 간단한 사실 근력 운동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또 작은 먹거리를 자기 스스로 이제 생산한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겠죠. 그렇죠. 먹을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열망도 있고 인기가 되게 많군요. 텃밭보급소에서 토종작물 기르기 사업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탑동시민농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에게도 텃밭을 분양을 하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꿀벌에 관련된 벌 양봉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약용 작물을 키우는 교육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토종 작물 기르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텃밭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토종 작물 기르기는 요즘 텃밭 하시는 분들이 보통 모종을 다 종묘상에서 사서 기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토종작물 기르기는 본인이 씨앗을 채종을 해서 그 씨앗으로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 뭐 토종 작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토종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딱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재배된 것들을 보통 토종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역사가 오래돼서 몇백 년 길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 땅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계속 재배가 되거나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면 토종작물이라고 이름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요. 그러면 토종 작물 중에서 지금 있는 건 또 뭘까요? 상추가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 남아 있고요. 상추요? 네, 재미난 이름이 많은데 뭐 개 쌔바닥 상추라고 하는 것은 개 혓바닥을 닮았다고 해서 모양이 약간 혓바닥 모양이고요. 그 잎 끝부분이 붉은빛이 돌아요. 그다음에 뭐 횡성 노란 상추 그러면 약간 상추는 보통 초록색이나 붉은색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초록색 주변에 약간의 노란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색이나 지역에서 따온 이름들의 상추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본인의 고이춤에서 이렇게 잘 숨겨놨다가 계속 번식시킨 콩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고추도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토종들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러 사람들이 증식해서 나누어서 같이 키우고 있는 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본 토종 작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이 귀하고 또 주변에서 접해보기 좀 어려웠나 봐요. 네, 그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종자상들이 종자를 판매를 하고 모종상들이 모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토종작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서 아는 사람으로 아름아름 건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조금씩 나누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간혹 농부님들이 이제 조금 재배를 해봤다가 이거구나 싶으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종 씨앗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토종 작물들이 우리 땅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한창 유행했던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네, 신토불이. 예,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씨앗으로 작물을 키워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농부님들이 다 본인들이 씨앗을 갈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나서 내년에 심을 종자들을 잘 보존을 해놨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절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잘 보관해놨다 다음에 제일 좋은 종자를 남겼다가 농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갈무리한 종자를 심고 이렇게 농사가 이어졌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종자도 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먹거리조차도 네. 예, 예. 산업이 되었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죠. 종자만을 생산하는 이제 기업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원래 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콩 재배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물러나게 되면서 미국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자가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미군이 갈 때 우리나라에 있는 콩 종자의 대부분을 다 수집해 가서 미국에서 다 증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콩 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는 콩의 굉장히 소비 국가이거든요. 예. 우리가 두부도 많이 먹고 콩나물도 많이 먹고 그렇죠. 콩밥도 많이 먹고 또 장도 담그잖아요, 콩으로.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급하는 콩의 비율은 정확히 말하면 뭐 한 27%, 26.7% 정도를 우리가 자급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 75% 정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수입 국가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이 그렇군요. 콩뿐만이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 5대 식량 작물이 있어요. 쌀, 밀, 그다음에 감자, 옥수수, 그리고 콩입니다. 네, 이게 5대 식량 작물인데 사실 쌀은 100% 거의 우리가 자급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남아돌기도 많이 하잖아요. 농민들이 예. 늘 쌀 수매가 올려달라 뭐 예, 예, 아니면 전량 수매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안 되니까 맨날 쌀이 헐값에 팔리고 뭐 쌀농사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고 갈아엎어서 밭으로 만들기도 하죠. 근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옥수수 말씀드렸다시피 감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먹는 거 정도는 생산이 돼요. 그런데 옥수수는 대부분이 가공품에 많이 쓰인다는 거 진행자님도 알고 계시죠? 예. 네, 가공품에 들어가는 옥수수는 전량 다 수입이고요. 또 가공품만이 아니라 축산에서도 사료로 예, 예. 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밀이 예전엔 우리나라가 그 수확량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네네. 제가 대표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공부 아닌 공부를 좀 했는데 밀의 자급률이 0.8%. 맞습니다. 예. 1%가 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 밀 먹는 것 중에 99% 이상을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에 생산되는 것은 1%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물론 예전에도 밀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귀했고 사실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에 밀가루로 전을 부친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제 이모작을 할 때 추수가 끝난 들판에다가 보리나 밀을 심어서 그 다음에 봄에 저희가 모내기를 다시 하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춘궁기, 보릿고개란 말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밀과 보리를 길러서 먹었었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미군이 원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원조 물품이 밀이었어요. 그 밀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수도 많이 해 먹게 되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서 그 많은 밀 물량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네. 예. 그러면 그때 무상 원조 때문에 값싼 밀이 밀려오고 또 국산 밀이 설 자리를 이제 잃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아, 예. 근데 요즘 보면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그 대표님 같은 분들이나 또 다른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국산 밀에 대한 또 넓게는 이제 식량 자급에 대한 논의가 좀 커지면서 네네. 밀 재배량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는 있겠죠. 시작하는 단계니까. 종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 국산 밀의 품종을 좀 더 이제 좋은 것들을 보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해마다 조금씩 그 생산량을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나 이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농민들이 재배를 했을 때 바로 돈이 되는 것들을 재배하고 싶어 하지. 그렇죠.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재배했을 때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면 사실 섣불리 손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해 농사 지으면 한 해 빚이 더 는다. 그게 서글픈 현실이거든요. 그쵸. 예. 현실은 현실이고 또 식량 주권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데 이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조화롭게 풀까? 농부들이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 실제로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현재 다양한 변화의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 또 얼마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 국가거든요. 굉장히 많은 밀을 보유하고 있는데 밀을 수출하지 못했어요. 창고에 묶여 있어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밀을 못 받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났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남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전체 온도가 1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식량 생산량이 5%씩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변화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얼마 전에 뭐 강남 같은 데 비가 갑자기 시간당 100mm가 와서 잠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 도시만 잠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농지도 잠기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은 농지가 잠기면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거고 1년 농사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농사 짓기까지 몇 년의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우리에게 식량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예, 그렇군요. 왜 들으면 들을수록 심각할까요, 선생님? 글쎄 말입니다. 처음에 텃밭 끝 얘기하다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시면 요 내용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또 그 고민에 따라 또 행동 반경도 또 넓어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선생님 주변에서 선생님 성함보다는 호랑나비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불리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왜 호랑나비인가요? 제가, 수원 칠보산 자유학교와 인연이 깊은데요. 예, 대안학교. 네, 대안학교. 예. 수원 예. 칠보산 자유학교 개교하고 한 3년 후부터인가 제가 같이 이제 지원교사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민요풍물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뭐, 목소리 약간 허스키 하잖아요. 네. 네네. 예, 제2의 허스키한 목소리의 근원이 뭐 제가 민요를 엄청 잘해서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좀 그런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고 이제 그걸 계기로 아이들과 이제 민요풍물 수업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한테 저의 별명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호랑나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려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저도 모르는 사이 호랑나비가 되어 있네요. 아, 그때 혹시 무슨 노래가 유행하진 않았나요? 김은국의 뭐 아싸 호랑나비 뭐 이런 노래가 유행은 했으나 제 주제가는 아닙니다. 아, 그때 같이 유행을 했었군요. 예. 아니,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선생님 성함을 다 불러온 건 별로 없고, 남궁진영 선생님은 안 불러보고, 호랑나비도 귀찮으니까 호랑호랑하고 그런 분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저한테 호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전혀 외모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예. 근데 선생님은 언제부터 텃밭이나 농사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제가 이제 칠보산 아래 살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주말 농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연한 계기에 제가 주말 농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말 농장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농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았죠. 예, 그때 제가 도시농업과 처음 관계를 맺게 된 거고요. 그 교육을 계기로 내가 나갈 길은 이 길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도시농업 쪽에 이제 발을 붙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수원 텃밭보급소라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도 하게 되고 뭐 그와 연관해서 또 다른 활동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내 길이 이 길이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딱 오셨어요. 그 농사 관련해서요?
네, 저는 농사를 지어보니까 굉장히 즐거웠고요. 제가 어떤 먹거리를 생산해냈을 때, 그러니까 예. 땅을 일구고 그 땅에다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나왔을 때 그 자연의 경이로움, 예. 그다음에 거기서 꽃이 피고 또 수확을 했을 때 막 만족감도 굉장히 컸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키워서 내 가족들한테 먹인다는 뭐 그거는 어디에다도 비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는 땅에서 일하면서 흘리는 땀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풀 매면서 제가 땀을 한 바가지 쭉 흘리고 나면 몸이 정말 개운해요. 사우나 한 것보다 더 개운하거든요. 과장인가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아. 너무 힘들 때 풀을 뵙니다. 저도 머리가 아플 때 없는 풀 찾아서 5평 하는데 정말 5평이 만리장성 같습니다. 어떤 때는 여름에. 네, 여름에 자고 나면 풀이잖아요. 예. 그 선생님이 이 일이 맞으셨나 보다. 그쵸? 네, 제 적성에 저는 이제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사실 몸을 쓰는 일을 좋아해요. 네, 걷는 거 좋아하고, 예, 뛰는 거 좋아하고, 뭐, 열심히 풀 메고, 밥 메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자연과 함께 그 사는 선생님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동물도 좋아하시죠? 동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어렸을 때 사실은 저는 곤충학자, 과학자, 식물학자, 뭐 이런 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풀 뜯고, 뭐, 삘기라고 하죠. 뭐 그런 거 뜯어먹고, 예, 뭐, 냇가에 가서 가재 잡고,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즐겨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 채집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진짜 자연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지렁이 나올까봐 무서웠고, 저는 아무튼, 네, 선생님하고 이미지가 진짜 잘 맞으세요. 제 이게 여담인데요. 선생님하고 이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일요일인데, 저보고 동물농장 끝나고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 살다가 동물농장 끝나는 시간에 약속을 꼭 봐야 된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동물농장 끝나고 만났습니다. 예, 선생님을 제가 한 10년 대표님을 이렇게 봤는데 항상 이렇게 자연과 동물과 자연스러움과 또 그 속에서 있는 여유로움이 다 갖추고 있는 대표님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혹시 뭐 보람 있거나 그런 순간은 있으세요? 많이 있죠. 제가 예. 토종작물 기르기도 하고 또 도시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한 10년 이상 도시농업 관련된 교육을 시민들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교육을 같이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뭐 땅을 마련해서 사실 귀농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뭐 또 텃밭을 계속 시에서 분양한 텃밭을 분양받지 못해도 다른 곳에 주말 농장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끔 이제 토종 씨앗 같은 것들을 구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저의 보람이기도 하고 제가 앞에서 수원 텃밭 보급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농업 교육도 하지만 식생활 교육도 한다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식생활 교육을 하는데 이 식생활 교육이 텃밭 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유치원 이런 곳에서 상자 텃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유치원에 텃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텃밭에서 자연스럽게 씨앗을 키우고 작물을 기르고 하면서 본인이 기르고 또 수확해서 직접 맛보고 이런 과정들이 쭉 연결이 돼요. 그러면 채소를 좋아하지 않던 아이들도 자기가 키운 채소들을 직접 맛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전에는 안 먹었는데 맛보면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화들이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저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된 순간도 있지만 또 뭐 어려웠던 순간도 있으셨죠? 어려운 순간도 있지요. 사실 도시농업이 수원에서 지금 활성화된 게 10년 조금 넘는데요. 그 활성화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곡절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수원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당수동에 처음에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10만 평의 넓은 공간에서 수원 시민들이 이제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텃밭 농사를 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당수동이
개발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예. 이제 한참 아파트들 짓고 있고 그러면서 그곳이 원래 농장이었던 곳에 도시농업공원을 설치를 하기로 약속이 됐었어요. 아, 그게 처음에는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텃밭? 그 냄새 나는 거 아니야? 그 지저분한데 그런 걸 왜 해? 격 떨어지게, 집값 떨어지게 이러면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도시농업공원이 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예, 사실 오늘도 여기가 끝나면 저희가 회의가 잡혀 있는데 원래는 근린공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을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수원시에서. 물론 이제 수원시 혼자만의 계획은 아니고요. LH가 같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굉장히 또 주변에서 난리가 났다. 반대한다. 도시농업공원 농자도 넣지 말아라.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간단한 대책을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당수동 땅도 수원시 땅이 아니고 재경부의 땅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빌려서 거기서 텃밭 농사를 지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농장이. 당수동에서 탑동으로 지금 이전을 했고 4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사실 탑동도 수원시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농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 수원시에서 연간 7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 땅입니다. 재경부 땅. 네,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죠.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사실 그 땅을 매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팔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대가 다 지금 개발 호재가 있고 개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시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게 하고요. 사실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있는 게 지역별로도 커다란 축복이죠. 네. 왜냐면 이제 그 안에, 그 앞에 있던 서울농대가 지금 이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대가 상상 캠퍼스. 예, 이전하면서. 예.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서울대 수목원도 있고요. 예. 그 옆으로 탑동 시민농장이 있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공간도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땅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계약을 계속 연장해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언제든지 몰수해 가겠다? 여기다 다른 거 하겠다? 그러면은 쫓겨나면 더 이상의 텃밭에 대한 공간은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텃밭이 없으면 도시농업이 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저희도 많이 들죠.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드시겠어요. 지금 선생님,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 밀 얘기했었죠. 네. 산업화 논리에 밀려서 우리 밀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수원의 텃밭도 지금 그 상황이 아닌가.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왜들 그럴까요? 이게 개발보다는 지금 수원 정책도 환경 위주의 정책들을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예,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야겠죠. 어쨌든 수원이 원래 전에 슬로건이 환경 수도 그렇죠. 수원이었잖아요. 굉장히 전 시장님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사실 바뀐 현 시장님도 환경에 대해서 뭐 나몰라라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수원시의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그쵸. 어쨌든 뭐 국가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위성 도시다 보니까 수원이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가까우니까 뭐 개발 호재들이 더 많은 거고 또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인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 건물 안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기후변화 얘기 잠깐 했었지만 수원시가 뭐 예전에 비해서 정말 농지들이 많이 줄어들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예전보다는
아스팔트로 덮인 데가 더 많아지고 있죠. 사실 계속 땅들이 아스팔트로 덮이다 보면 빗물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재난이 발생하는 것도 다 과도한 도시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수원도 지금은 굉장히 살기 좋지만 예전보다 더 많이 개발이 돼서 건물들만 높이 들어선다면 수원도 서울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녹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더구나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사실 건물만 너무 많이 짓는 것보다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심각해졌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얘기를 하다 보고 고민이 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 하나에도 그런 고민과 실천들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 아직 다 해는 안 지났지만 그래도 많이 이루셨습니까? 저의 올해 계획은 사실 살을 좀 빼는 거가 하나 있었고요. 그거는 계속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네. 근데 올해 사실 제가 조금 뺐거든요.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좀 한 덩치까지는 아니어도 좀 살집이 있는 편인데 제가 올해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몸무게를 살짝 좀 줄였어요. 근데 이제 예, 제가 보증합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줄이는 게 목표고요. 사실 제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도시농업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랜 경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일하는 곳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자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한 자격증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올해 공부를 좀 아주 열심히는 아니지만 나름 해서 자격증을 한 2개 정도 취득하는 게 목표인데 하나는 취득을 했거든요. 예. 2번째 자격증도 올해 안에 꼭 취득해서 좀 자격증을 가진 활동가가 좀 돼보는 게 올해 저의 목표입니다. 그쵸. 그게 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예. 올해 꼭 2개 다 자격증을 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된다, 여유가 없다 하시는 수원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없으세요? 꼭 농사가 아니어도 요즘은 재활용 텃밭이란 말 저희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재활용 상자나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한 작게 상추라도 심어 먹는 활동, 예. 하다못해 부추, 쪽파 이런 것들은 집안에서 길러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수경 재배를 이용하면 보리나 밀싹 같은 것들도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어렵지 않거든요. 무순 같은 것도 재배해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게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정 농사가 안 되면 요즘은 반려식물도 많이 기르잖아요. 작게 다육이도 예. 기르시고 그런 것들로 취미를 가져보시면 조금이나마 자연과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이 은근히 보람있고 새롭더라고요. 예. 네. 농사 체험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내년에 실시하는 시민농장 모집 공고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농장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개인이 분양하는 주말 농장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작게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도시에서 농사 짓는 거는 농부처럼 자연이 주는 환경과 삶에 만족하며 일이 비록 고되고 힘들더라도 정성껏 갖고 온 수확물을 이웃과 나누면서 자연의 본성에 더 가까워지려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또 자연과 주변 생명을 소중히 하며 살아갈 줄 아는 생태적 지혜가 기후위기 시대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농부의 지혜와 넉넉한 심성을 담은 수원 텃밭 보급소 남궁 진영 대표님, 호랑나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함께 사는 수원 강낭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